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유감독의 문화극장은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꿈꾸면서 화면방송과 오디오북의 콜라보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감독의 문화극장입니다. 오늘은 890만 번 주사위 던지기의 작가 소설가 이시백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편 소설로는 종을 훔치다, 사자클럽 잔혹사, 나는 꽃도둑이다가 있고요. 소설집으로는 890만 번 주사위 던지기, 누가 말을 죽였을까, 갈보콩이 있습니다. 산문집도 쓰셨는데요. 당신에게 몽골이란 책이에요. 이 책은 선생님이 몽골을 다녀오신 지가 한 횟수가 25번 정도 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몽골에 가셔서 너무 반하셔서 매년 다니시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2월 달에 준비를 하셔서 7, 8월에 다녀오시는데 8월에 가시죠. 한 달 정도 체류를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짧게 트레킹을 해서는 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한정되어져서 한 달 정도 계신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 좀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내기가 저에겐 아직 벅찬 일이어서 내년으로 좀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수상 경력을 한번 볼까요? 네, 제1회 권정생 창작기금 받으셨고요. 아르코 창작기금 받으셨고 거창평화인권문학상 받으셨습니다. 제11회 최만식 문학상도 받으셨네요. 화려하시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지금 남양주시 수동면이라는 곳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농사도 열심히 지으시고요. 작품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고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저 책들 리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제가 낭독이 다 끝나고 나면 한 5회 정도 할 건데, 낭독이 다 끝나고 나면 장편 소설들도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아니면 그 전일에도 선생님 책 많이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프로레슬링 1986년 1월 28일 미국 현지 시각 오전 11시 38분 미국의 챌린지호가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그것을 지켜보는 지구인들 가운데는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린이들은 카운트다운을 마치고 거대한 불구름을 일으키며 서서히 발사대를 벗어나 이제 막 원대한 우주를 향해 솟구쳐 오르는 우주 비행선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늘로 솟구친 우주 비행선이 75초 만에 화염에 휩싸여 폭발하는 장면까지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미국은 이 불행한 사고를 지켜본 미국의 어린이들이 겪었을 좌절과 충격의 심리적 후유증을 우려하여 정신의학자와 심리학자를 동원하여 심리치료와 상담을 실시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는 어른과 달리 주먹만한 심장과 복잡한 혈관과 신경세포들 말고도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신체 장기가 들어있었다. 그 장기의 이름은 꿈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국민학교 앞 만화가게에 흑백 텔레비전이 들어온 것은 프로레슬링 열기가 뜨겁던 시절이었다. 아버지가 국민학교 선생인 철군의 집이 먼저 들여놓긴 했지만 강촌이는 프로레슬링 중계가 있는 날이면 마루 가득 들어찬 동네 어른들 틈에 끼어들 재간이 없었다. 게다가 지난번 저녁도 굶은 채 철군의 대문 앞에 죽치고 앉았다가 겨우 마루에 올라설 수 있었지만 철구에게 발 안 씻고 왔다는 핀잔을 듣고 얼굴만 벌거진 채 돌아와야 했다. 더운 여름에 맨발로 고무신을 끌고 다니다 보면 시커머니 떼국물이 흐르게 마련일 터에 사람 많은 데서 나무의 발에 코를 들이대고 사냥개처럼 킁킁거릴 건 뭔가. 막상 제 아버지도 가만히 있는데 볼따구니가 붉어지도록 눈깔 사탕을 물고는 유세를 부리는 꼴은 어린 눈에도 치사하기 그지없었다. 발에 떼국물이야 나중에 온 명석이며 종호며 매일반이건만 유독 그를 손가락으로 꼭 집어낸 건 또 뭐란 말인가. 순전히
학교가 파하고 돌아올 때 벌에 쏘인 손가락이 퉁퉁 부어 그가 들어달라는 가방을 모른 척한 결과라고 여기고 나니 참으로 분하기 그지없었다. 그날 이후로 강춘이는 담장 너머로 어렴풋이 들려오는 레슬링 중계 소리를 들으면 들었지 그 집 대문 안으로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 그런데 드디어 만화 가게에도 텔레비전이 들어온 것이다. 압박과 서름을 떨쳐내고 마음 놓고 프로레슬링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10원이라는 시청료가 있었지만 어쩌다 장롱 밑이나 길에서 논먼 1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우면 만화 가게로 달려갔다. 10권을 볼 때마다 텔레비전 표를 주는데 그걸 10장 모으면 공짜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0장이 모여지려면 만화책 100권을 읽어야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길고도 지난한 일이었다. 판잣집 담벼락이나 전신주에 두 팔을 위로 꺾어 올린 레슬러들이 박힌 WUCA 챔피언 태그매치 포스터가 붙으면 동네 아이들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딱지표를 헤아렸다. 언제나 그놈의 딱지표는 모자랐고 빈 주머니에 먼지를 털며 아이들은 절망했다. 그러나 어찌 장영철이 로프줄 위를 휙휙 나르며 두 발 당수를 날리는 프로레슬링 구경을 포기할 수 있으랴. 중계가 있는 날 비장의 1원짜리 동전을 들고 만화가게로 달려가 일찌감치 자리를 잡는다. 만화가게 아저씨가 허구한 날 틈만 나면 아줌마 콜드크림을 발라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닦아놓은 텔레비전 장의 문이 열리고 지지직거리며 수신되는 잡음이 들릴 때면 강춘이는 벌써 가슴이 울렁거렸다. 만화책 한 권을 몇 시간이나 잡고 있냐? 빨리 보고 가! 비장의 무기인 파리채를 휘날리며 만화가게 아저씨는 돋보기 너머로 서슬퍼런 눈을 번쩍이지만 그의 굴할 강춘이 아니었다. 벌써 4번은 본 만화지만 거꾸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뒤집어서도 보고 온갖 수단으로 버티며 프로레슬링이 시작되기만 기다릴 뿐이다. 드디어 연탄 배달 송씨도 오고 쌀집 할배도 마른 기침소리와 함께 등장할 때면 어느덧 텔레비전 앞에 로얄석은 입추의 여지가 없이 가득 찬다. 강춘이 로얄석까지 바랄 만큼 염치가 없는 건 아니다. 그저 만화 보는 틈틈이 개눈처럼 비스듬히 텔레비전을 훔쳐보겠다는 것뿐이다. 텔레비전이라는 게 쳐다본다고 다른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만화가게 아저씨는 잠시도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고 만화를 보는 애들을 노려보다가 행여 조금이라도 눈이 돌아간다 싶으면 파리채로 보기 좋게 볼따구니를 후려 갈기는 것이냔 말이다. 2번째다. 한 번만 더 걸리면 알지? 벌써 2차례나 볼이 뻘개지도록 파리채로 맞은 강춘은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 만화가게 아저씨도 인간인지라 틈은 있었다. 장영철이 상대의 반칙으로 땅바닥에 쓰러져 카운트 1, 2까지 가는 긴박한 순간에는 그의 파리채도 힘을 잃고 잠시 감시의 눈길을 거둔다. 심판 모르게 팬티 속에서 쇠조각을 꺼내 한국 선수 이마를 때리던 야비한 일본 선수가 장영철의 2발 당수에 보기 좋게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이를 부득부득 갈며 벼르던 울분과 분노가 한꺼번에 함성으로 터져 나올 때면 아저씨도 2팔을 불끈 쥐고 허공에 스트레이트를 날리며 죽여! 죽여! 라고 외칠 때만큼은 강춘도 마음 놓고 텔레비전을 구경할 수 있었다. 강춘에게 꿈이 있다면 로얄석에서 파리채의 공포도 없이 마음 놓고 프로레슬링 시합을 보는 것이었다. 오징어 다리까지 씹는 호사를 부릴 마음은 먹지도 않았다. 몇 달 걸러 한번 모처럼 찾아오는 프로레슬링만 볼 수 있다면 강춘은 더 바랄 게 없었다. 그게 어디 강춘만의 꿈이랴. 산동네 아이들이면 모두가 파리채를 맞아가며 개눈으로 텔레비전을 훔쳐보는 신세였다. 레슬링이 끝난 다음날 학교에서는 일제히 어제 본 레슬링의 시연장이 된다. 복도에선 벌써 여러 패들이 반개처럼 마룻바닥에 나동거라져 버둥거리고 있었고 교탁위에서는 이제 막 장영철을 흉내내는 아이가 허공을 날아올라 보기 좋게 2발 당수를 하고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교실 바닥에 추락하고 있었다. 아니야, 왼발을 이리 올리고 다리깽이를 이리 돌리면서. 그것은 거의 검투사들의 훈련장을 방불케 했다. 어제 본 레슬링 장면을 재현해 보면서 아이들은 가슴속에 울렁이는 꿈을 키웠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박치기가 명수인 김일 선수가 등장했다.
혜성같이 나타난 기밀은 역도산의 제자라는 풍문과 함께 가뜩이나 뜨겁던 레슬링 시합에 풀무지를 해댔다. 턱수염을 기른 장영철이 누비고 다니던 사각 링 안에서 호련히 나타난 기밀은 혹시 평안도가 고향인지 상대 머리를 들이박는 박치기가 주특기였다. 아무리 덩치가 큰 노랑머리 외국 선수일지라도 그의 박치기에 한번 당하고 나면 머리를 쥐어싸고 어쩔 줄을 몰랐다. 대개는 박치기 두세 번이면 상대는 비틀거리다가 링 위에 대자로 눕게 마련이고 그리고 통쾌한 1, 2, 3 KO승이었다. 그동안 로프 주리를 뛰어다니며 제비차기로 일세를 풍미했던 장영철이 지는 해라면 박치기 기밀은 뜨는 해였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친다고 어느 결에 기밀은 전 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새로운 지존으로 자리 잡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당수가 특기인 천규덕 선수와 기밀 그리고 장영철 선수와 또 누군가가 태그 매치를 벌이던 날로 기억된다. 강추는 여전히 파리채로 볼따구니를 맞아가며 그 열띤 경기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런데 턱수염 장영철 선수가 경기 도중 갑자기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외쳐댔다. 프로레슬링은 쇼다! 그것은 펄펄 끓다 못해 비등점에 다다랐던 프로레슬링의 열기에 갑자기 끼얹어진 찬물이었다. 전 국민은 충격에 휩싸여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다. 그 가운데서도 지질이 못살고 배고프던 시절에 프로레슬링만이 삶의 위로이며 유일한 꿈이었던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받은 충격은 아폴로 13호가 눈앞에서 폭발하는 것을 바라본 미국 어린이보다 몇 배, 몇십 배나 강한 것이었다. 강추는 그 뒤로 프로레슬링을 보지 않았다. 승패를 미리 서로 짜고 한다는 내밀한 비의가 드러난 프로레슬링은 금박이 벗겨진 싸구려 장난감이나 다름없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복도에서 풍차 돌리기며 두발 당수를 연습하지 않았다. 누구도 프로레슬링 이야기를 입에서 꺼내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렇게 꿈을 잃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꿈은 없어도 세월은 흘렀다. 강추는 다른 아이들처럼 키도 크고 코 밑에 수염도 돋았다. 꿈이 없어도 사람의 몸은 여전히 자라고 살아간다는 게 놀라웠다. 그런데 이렇게 여린 영혼에 큰 충격을 받은 아이들에게 대한민국도 적절한 치료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보다 훨씬 실용적이며 대대적인 프로젝트였으니 그것은 면역요법이었다. 독사나 광견에 물린 사람들에게 독사나 광견의 독을 주입하여 스스로 체내의 면역 기능을 살려내는 고도의 의학적 처방이었다. 프로레슬링의 강력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틀거리던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그보다 몇 배나 강한 충격들이 면역 처방처럼 주어졌다. 아닌 밤중에 지붕이 뚫어지며 무장공비가 안방으로 떨어지고 국모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생생한 텔레비전 중계로 보아야 했고 총통이나 다름없던 이 나라의 지존이 신복의 총탄에 맞아 절명하는 사건도 겪었으며 눈앞에서 갑자기 내려앉은 한강다리와 맥없이 무너지는 백화점 건물, 가스 폭발, 지하철 화재. 면역요법의 효과는 실로 대단했다.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대대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적이 없었다. 그 덕분에 강춘을 비롯한 아이들은 어느덧 어른이 되어 웬만한 충격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꿋꿋한 국민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유감독의 문화극장에서는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코너입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보는 힐링 편지, 미리 쓰는 유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것을 용서하지 못하며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아갑니다. 미리 쓰는 유서는 시한부 삶이라는 설정하에 인생을 살아보면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리 쓰는 유서는 자신에게 보내는 힐링 편지입니다. 아래 메일로 내용과 나이, 사는 곳 정도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